네, 방금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무섭게 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전면 수정에 들어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 토론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그리고 이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명지병원의 김인병 응급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최재욱 교수님,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 지금 계속 우리가 방송하는 중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확산 속도는 거의 공포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의료계에서 지난 한 달 전부터 바로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준비 태세를 빨리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의 폐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계 공백으로 인한 일반 환자의 진료에 대한 이 문제점도 좀 빨리 지금 대처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겼죠. 204명까지 늘면서 과거 이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자 수가 186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미 뭐 넘어섰군요. 예, 그 상황을 지금 넘어섰고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예. 네. 지금 뭐 경계 단계라고는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거의 심각 수준으로 대응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현장에서 그렇게 심각 수준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 공식적으로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예. 그럼 정부의 입장과 현장에서 보는 이 의료진들이 보는 건 좀 괴리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결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지금 정부 지침상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부 쪽이나 질본 쪽에서는 그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는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의료계 쪽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보완 말씀드리면요. 예. 네. 이 분석하는 프레임 자체가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이 분석 프레임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 여전히 아니한 입장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검사 대상자, 즉 접촉자분에서 확인하는 검사 대상 추가로 찾아내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네. 이 방식에 의존하면은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방식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29번 환자 첫 지역사회 감염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이분도 그렇고 통상의 방역망에서 없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찾아내는 환자 아닙니까? 거기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환자가 찾아질 확률이 많고 네. 그만큼 잠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즉 뭐 전 국민이 전수를 그럼 하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다 전 전수조사를 해야 국민이죠. 돼요? 그렇다고 전 국민의 대상으로 전수를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하지요. 네. 그렇지만 전 국민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있을지 또 그 부분이 빨리 조기 진단과 감시 체계를 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이게 통제 가능한지 통제 범위 밖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하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뭐 세계 보건기구 WHO 입장도 정부와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넌센스죠. 예. WHO가 우리나라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조사했습니까? 네. 현재 상황은 현재 전문가가 제일 잘합니다. 네. 아니 WHO가 얘기한다고 모든 걸 믿어야 됩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참고를 할 수는 있지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을 뭐 빗대어 이 부분에 기대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이 정책 근거로 한다는 것은 정책 당국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 방역 대책이 좀 늦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 지난 주말까지는 정부가 뭐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센터장님은 예. 어떻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 지난주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 지금 나올지는 아마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대신에 의협이나 이런 의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심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걸 계속 전문가 집단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회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질본이나 정부 쪽에서 나온 거는 그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폐렴 환자 전수조사라는 그런 카드를 들고 하려고 네. 했던 상황이었던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 이렇게 되고 월요일날 이렇게 되고 화요일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폐렴 환자의 전수조사도 정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 그 예. 진행을 못 하고 진행을 있는 못 거군요.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또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된 신규 확진자 48명 가운데 42명이 이제 대부분이죠.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신천지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방역은 어느 정도 늦었다, 좀 실패했다고 치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정부가 아직 심각 단계를 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사례에서 보듯이 네. 확진된 환자의 계속적인 그 접촉자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 계속 찾아 나가서 추가 확진을 찾고 그다음에 전파를 막는 것 이건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추가적인 환자들을 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환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뭐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에서 있는 이런 지역사회 감염을 찾기 위해서 감염자가 있으면 결국 제일 먼저 뭐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안 오시잖아요. 전수를 전 국민 4천만 명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게 돼 있어요. 네. 오시는 그 초기 단계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예. 네. 전국 민간 의료 독감 감시 체계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정부에서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오지 말고 네. 1339로 전화하거나 보건소로 가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은 네. 여러 가지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네. 의료기관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확진자가 그렇죠. 나오면 의료기관 바로 폐쇄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일에 정적을 하다가는 네. 전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의료 체계를 유지해야 기존 네. 환자들도 치료를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선별 진료라든지 진단 체계는 좀 분리하고 기존의 치료 체계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1339에 먼저 네. 전하면 좋겠다. 그런 네.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기 진단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찾고 근데 그 중에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좀 위중하신 분이 폐렴 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폐렴 환자 다행히 병원에 주로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폐렴 환자들부터 전수조사를 좀 해나가서 우선 시급한 불도 끄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해결될 과제입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 문의사항들 문자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분들 우리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전문가 단체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 예. 여전히 이 부분은 위험한 이 상황입니다. 즉 신규 감염자가 결국 이건 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에 들어온 환자 검역에서 충분히 막지 못하면 그러면 암만 이 국내에서 추가 감염자 열심히 관리하더라도 새로 네. 계속 들어오는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지역사회 확산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그래서 나왔고요. 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하는 거지만 이 추가 입국 제한에 대한 부분은 의사협회가 현재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네, 센터장님도 그런 의견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가요? 예, 그 동의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던 게 네. 2주 동안은 그래도 잘 막고 있었는데 네. 그 2주 이후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얘기가 막 예,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 급반전됐죠. 자체가 그 전에 그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주 동안에 이걸 해가지고 2주 동안 막았다라는 것 자체는 네.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체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 이 확진자가 중국 밖에서 많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과 그렇죠. 일본이
후베이 성만 제한을 했고 그렇죠. 중국 전체를 그렇죠. 제한하지 않았기 예, 그렇죠. 때문에 예, 많이 예. 늘었다. 예,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지 국가가 지금 아마 9개로 되어 있고 자제 네. 국가가 이렇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하고 일본을 보더라도 타 국가와의 비교를 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그걸로 누구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그걸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뭐 의료 재량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이제 전파를 시킨 확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의료진이 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의료 재량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의료 재량권이라는 거는 의사의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그 부분에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이건 인권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권 문제를 훼손하더라도 공중보건의 위에 관리를 위해서 공중의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해야 되겠다는 결국 지자체나 정부가 담당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재량권이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하고자 하도. 예, 뭐 비슷한 예를 들면 네. 의사가 이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 네. 정신병원에 가주십시오 하고 진단서 끌어서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예. 네. 설사 공중보건위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자체나 또 행정관리장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예, 이걸 예. 의사의 재량권을 모두 맡긴다.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만 이미 공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시켜 조속히 해결하는 이런 체계가 바람직하지. 예. 그건 좀 약간 예민한 제도적으로 문제입니다. 보완이 맞습니다.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제도적인 보완이 같이 예. 돼야죠. 지금 의사들의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지금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청도 같은 데는 간호사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 쪽에. 그런 의사들의 지금 이 부족, 시설 부족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예, 아마 저보다는 우리 김인병 센터장님 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좀 보완 말씀을 예,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찌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래도 병원은 국가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마지막 보루로 병원은 남겨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이 감염원이 되지 않게끔 예. 국민들, 정부, 지자체 다 해서 병원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기존에 있던 의료 체계가 유지가 되면서 중증 환자도 치료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스크리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 해야 되느냐, 병원 밖에서 해야 되느냐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병원 밖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예. 병원 밖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예. 네. 봤을 때는 그래도 국가 기관인 지자체 기관인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 스크리닝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더 넓혀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 병원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예. 병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의료 체계를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 계속 지금 경북 지역에서 나왔지만 응급센터, 특히 이제 응급센터라는 이제 권역응급센터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네 군데가 동시에 폐쇄가 되는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서는 원래가 그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라고 하면은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전원 이런 걸 조정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며칠 내에 한번 이게 셧다운된 상황이 네.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환자들이 충남으로 넘어가고 서울 쪽으로도 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상황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가고 있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도 이거를 급을 조금 나눠서 경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하고 그리고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나눠야 됩니다. 지금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격리병상 같은 경우가 예. 그래도 지금 격리병상을 음압으로 갖고 있는 데가 지금 한 200여 군데, 29개 병원에 한 200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그냥 일반 격리병상이 한 1,000개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거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지금 그런 건 대유행이 그렇죠. 만약에 되면 저걸로는 턱없이 안 되죠. 부족할 수 예. 있지 안 않겠습니까? 되죠. 그럴 때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안은 예.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경증 환자는 뭐 자가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도 없는데 이게 플루랑 틀리게요. 네. 독감이랑 틀리게 약도 없는데 환자 나는 증상이 있고 하는데 집에 가서 자가격리하세요. 누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나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는 플루 같으면은 타임플루라든지 약 줄약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한 2주, 3주 정도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되면 이 기간이라도 예. 이런 환자를 대비해서 지자체별로 우리 메르스 때 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의료원을 이런 환자 경증 환자의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그 병만 유지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중증 환자는 큰 병원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조기 전환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 말씀 좀 네, 드리면요. 이런 비상 대응 재난 상황이 되면은 온갖 종류의 이 자원을 다 총동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보면은 뭐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충분한 양의 음압 격리 병상 확보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음압 격리 병상은 아니더라도 1인실 병상 앞에 네. 전실이 있는 1인실 병상으로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아, 그것- 일반 1인실 그렇죠. 병상을 네, 예. 그래도 뭐 감염 관리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더 부족하면 병원의 한 병동 전체를 다 격리 병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더 부족하다면은 병원 전체를 이 통째로 예. 이 전염병 격리 병동 치료 전문기관으로 하고 분리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 플랜으로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지금 부분은- 정부가 현재 네. 갖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김인무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중에 하나로 지방의료원이나 해당되는 공공의료원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이 플랜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네. 2015년 메르스 때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네. 수원 의료원을 그런 식으로 감염병 그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대신에 인력이라든지 장비 시설이 모자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좀 큰 병원급에서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아마 파주의료원도 구리 요양병원 쪽에서 아마 메르스 아마 그 환자가 확진되는 바람에 요양병원이 폐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럼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어디로 환자를 소개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해서 그때도 파주의료원을 아예 전체를 비워서 네. 거기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했던 그런 네.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게 지금으로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 환자 상황을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중증인 경우가 어제 4명이었는데 오늘 7명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이분들 상황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저는 제가 그 환자의 의료 개인 정보라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예. 산소 치료를 하고 있다릅니다. 산소 치료도 뭐 다양한 형태의 그 환자의 상태에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좀 어떻게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예. 코로나19와 정부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사망했다는 표현은 아닌데요.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사망한 상태에서 그래도 역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방법 없이 그냥 사망한 걸로 해서 환자가 됐다면은 그냥 사망한 걸로 하고 코로나에 의한 사망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폐렴이 된 상황이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코로나에 의한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연관성이 그렇습니까? 있는 걸 보입니다. 예. 근데 이 폐렴과 이 코로나 감염이 그 뭐 증상이나 또 그 상태의 정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예. 네. 보통 입원하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이 사망하는 원인의 7, 80%는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폐렴이 원인이 이제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거와 동반되어 있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맞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뉴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가 위기 경보를 이 심각으로 공식적으로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게 달라지고 왜 아직 올리지 않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정부 당국자가 아니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각으로 네. 올리지 않는 이유는 네. 전국적 유행이 확산되지 않았다. 지금 전국적 유행이 전파되는 가능성만 지금 보이지 네. 우려되는 것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지금 추가로 이 거의 확진된 환자들이 다 신천지 교회라는 특정 그 매개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다 전파가 확진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직은 추적 관리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전체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니한 위험한 그런 네. 판단이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전 예방, 선제적 대응, 네. 뭐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이 예방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역- 말씀하셨는데. 네, 지역사회 감염에 이런 우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있다고 보고 심각 단계를 올려서 선제적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여러 검사를 나중에 그런 징후가 확인되면 그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 대응 방식입니다. 네.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사전 예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릴 경우에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문제. 지금 이미 뭐 일부 국가가 그런 부분적인 제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고려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네. 지금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 부분을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좀 느슨하게 안이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려로 막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김인명 센터장님. 예. 지금 뭐 경계 단계이지만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에 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도 예. 네.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 출입 통제된 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KTX를 타고 오늘 네. 오전에 KTX를 타고 본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명지병원 명지와 장례식장에 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출입 통제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걸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길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그분들 자체도 그럼 내가 당연히 왔는데 장례식장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사람에 대해 그 국민들이 인식 자체가 조금 모자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은 예.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 인식 심각성. 자체가 그렇죠. 예, 심각성 자체, 경각심을 그렇죠. 더 가질 수 경각심을 있다는 더 말씀이시군요. 올릴 수 예.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지금 지자체 자체에서도 몇몇 지자체는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그 집회라든지 뭐 네. 모이는 이런 거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라도 해 주시면은 그래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지 않나. 또한 지자체별 오늘 그 저희 근처에 있는 지자체 보건소 시청 관계자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원입니다. 지원. 그 뭐 시설 지원, 장비 지원 이런 지원 적극적인 이런 지원 자체가 더 해가지고 조기에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은 빨리 시행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주말이면 열리는 그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광화문 집회를 못하게 했고 또 서울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지금 폐쇄를 했는데 광화문 집회 하시겠다는 분들은 관계없이 하겠다. 우리의 뭐 자유인데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합의를 이끌어야 될지 참 걱정은 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네. 공정보건학적 입장에서 권고를 네.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나 야외 집회는 매우 건강에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고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러한 이유로는 결국 예방과 관련이 있는데 네. 이 지역사회 감염을 이걸 추가 확산을 막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발견된 확진자를 통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 한 가지죠. 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전파 차단입니다. 물리적인 전파 차단이라는 건 시설물 관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네. 뭐 개인 행동 수칙도 관련됐고요. 이러한 형태의 그 집회를 이제 이런 공중 집회를 원천적으로 당분간 자제하는 것 이런 식의 물리적 이 차단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런 네. 부분을 지금 이 차단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어렵더라도 설득을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권고도 좀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런 설득과 협력을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마스크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침방울이 튀어야 감염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네. 왔었는데 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공기 그렇죠. 중에 감염을 공기 중 인정하지 감염이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이 가능한 그 원인이 좀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에어로졸은 아직까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뭐 얘기를 하면 1.5에서 한 2m 정도 안에서 한 2시간 정도에 그런 있으면은 감염이 되지 않나라는 중국 측의 그런 발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각 병원 측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래도 병상과 병상 간격은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지금 병원 측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병원에서는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그 붙어서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조금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좋습니다. 신천지 교회도 비슷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예배 그래서 중에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나라고 아주 얘기하는 밀접하게 겁니다. 앉아서 그렇죠. 또 예, 찬양을 예. 하게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높지 얘기를 하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에어로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소변 같은 분비물도 감염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그거는, 옷이나 뭐 물건에 묻은 그런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는 그게 건지 이런 이제 부분도 예.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검체 채취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으면은 비말이라든지 그 공기 중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알코올로 해가지고 닦아주면은 그거는 바로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제를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뭐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국내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급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 현실이 언제쯤 될 수 있는 건지요? 그럼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치료제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백신도 임상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전망은 뭐 백신 같은 경우는 금년 말쯤이면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좀 이렇게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요. 치료제는 조금 더 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백신이 치료제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염 환자들에게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좀 어렵고요. 벌써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예.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쓰게 된다면 이 새로운 어떤 신약도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합병증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나 어디서 감염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뭐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네.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집회나 이런 다중시설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 또 개인 위생, 뭐 결국은 본인이
이 예방되는 것은 남의 전파 가능성도 줄이는 거니까 마스크, 손 씻기 이런 부분들을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부는 좀 아직도 여전히 안이한 그런 입장과 사태를 좀 낙관적으로 보거나 이 지역사회 감염 이 전파의 전모를 좀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확인된 환자에서의 접촉 가능성만 보는 이 좁은 시각에서의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이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김인명 전문에서 센터장님. 한마디 예. 네.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면은 병원으로 오면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 자체가 폐쇄되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환자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역사회. 예. 마지막 보루는 병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치료가 돼야 되는 병원이고 기존의 의료 체계는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그 예방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예. 병원에 오기 전에 133부나 보건소에서의 스크리닝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의 조치는 거기에 조치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그리고 김인병 명재병원 응급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